요즘 뭐 누구나 자기 집 한 채 장만하는 게 이제 꿈인 그런 세상이 됐죠.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부동산 초보를 위한 아파트 투자의 정서 저자이신 제네시스 박을 모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네. 그 자기 집을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그 경험이 또 있으시잖아요. 네, 네. 예, 그런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 보면 네. 이제 소개를 보니까 우리 제네시스 박 그 저자님께서는 네. 무일푼 월급장에서 부동산 투자로 은퇴 준비까지 다 끝내놨다. 네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네. 부러워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그 은퇴 준비를 끝냈다는 게 네. 이렇게 좀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를 이루는 방법을 알게 됐다. 일단 그 우리 대표님께서 아파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즉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내가 잘하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걸 내가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를 찾아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를 이룰 수 있는지, 즉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월급 외에 다른 수익 같은 거, 부동산도 있고요, 인세도 있고 강의 같은 거,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월급 외에 다른 수익원을 창출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저한테 질문들을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잘하는 게 있다. 뭘 하면 좋겠느냐? 근데 혹시 대표님은 어떤 걸 하시겠어요? 좋아하는 일이 있고 잘하는 게 있다 그러면? 글쎄요. 일단은 잘하는 거를 먼저 하면서 네네네. 예, 뭔가 뭐 하여튼 뭐 시작은 그게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학교 같은 데서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해라, 꿈을 쫓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짧은 생각으로는 해보니까 잘하는 일을 해야 돼. 잘하는 일을 해서 뭔가 좀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이제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현재로는 그 조직에서 나와서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시스템은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릴 텐데 어떤 부동산으로 인한 투자 수익도 있을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제 개인적인 사업체. 그래서 이제 그 사업체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과 투자로 인한 현금 흐름을 좀 이렇게 계속 선순환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제 좀 가만히 있더라도 자동으로 좀 굴러가게 해서 현금을 계속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나오는 수익 시스템을 만드셨다 이 얘기군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좀 더 좀 매진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에는 어쨌든 부동산을 모르는 어떤 초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은 이제 그런 전문가가 되셨는데 네. 어떻게 그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셨나요?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어렵고 막연하고 그런데 우리 이제 제 직장 동료라든가 주변 지인한테 물어보면 이걸 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이걸 너무 잘하려고 해요. 이게 너무 잘하려고 하고 이걸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좀 기본에 충실하자. 그럼 이제 그 기본이라는 게 뭐냐?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실거주, 내 집 마련, 이것부터 하자.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제가 이제 최근 4년 동안 이사를 4번 했었던 그래서 이제 부를 이뤘던 그 내용이거든요. 1년에 그럼 한 번씩 1년에 한 이사하셨다는 번씩.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좀 사고 팔면서 자산을 이루었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좀 제가 원하는 곳에 가서 좀 살고 좀 그렇게 됐는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초중고 12년, 대학교 4년, 그 무려 16년이에요.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표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부동산 뭐 계약서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굉장히 좀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놀라야 되나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설령 부동산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이 부동산 계약서는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내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전세나 월세, 임차.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우리 집을 매매로 살 거냐, 자가주택, 아니면 임차, 전세나 월세로 살 거냐 먼저 결정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뭐 우리 집을 가져야 된다, 약간 당위성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먼저 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정말 얼마일까? 그런데 여기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하면 대출, 필요하면 어떤 지인한테 빌릴 수도 있는데 물론 함부로 빌리면 요즘에 증여 이슈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면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이게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금액으로 내가 어디를 갈까? 내가 이제 살기 좋은 곳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좀 남자 같은, 남녀 다 똑같지만 출퇴근이 좀 편한 곳, 아이 키우기 좋은 곳,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를 여기서 더 붙이면 네 번째는 이제 앞으로 어디가 좋아질 거냐. 그래서 좀 이 네 단계로 좀 공부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약간 그 실전편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거는. 네네네. 그래도 기본적인 좀 이론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어떠한 그 시작점이 어떤 네네. 식으로 무엇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좀 좋을까요? 네. 이론적인 거는 이제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경험한 거는 저는 경매 공부를 먼저 했어요. 경매. 부동산 경매 공부를.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약간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사업이 좀 부도가 났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을 이제, 채권자한테 넘기면서, 물론 이제 좀, 뭐 힘든 거는 그렇게 많이는 없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경매 공부를 하면서 일반적인 매매 계약이라던가, 거래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아까 제가 16년 동안 우리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쓰는 것도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히 저도 이제 월세도 살아봤고 전세도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 월세를 살면서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우리나라 법으로 내 전세 보증금을 100%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뭐죠? 그 전세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존이 되는 거 아닌가요? 보존은 되는데 이게 이제 별 일이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악의 경우까지 다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집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집주인이 뭐 대출을 많이 받아서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그랬을 때 역설적으로 이 집값이 올라야지 경매 낙찰가를 많이 받아서 내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생 법상으로 100%를 받을 수 있는 건 없다. 물론 이제 전세보증보험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것도 90%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오히려 차라리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내가 대출 갚아내고 내 집을 내가 갖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시작은 하지 마시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임차든 자가든 내가 그 계약을 정말 잘 했는지, 그리고 이 계약 과정에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죠. 그 집 주변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집이 있어요. 나 저 집에 살고 싶은데? 그러면 그 집의 시세를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보다 시세가 적을 수도 있고, 뭐 클 수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방법을 좀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그 많이 알아야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지식 같은 거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너무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평소에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고 싶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돈은 없단 말이죠. 네네. 이런 경우에 자, 내 집 마련을 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그걸 실현하기 위한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정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왜냐하면 저도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간혹 보면은 돈이 정말 있긴 있어요. 근데 없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이나 차입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순수한 자기 돈만 계산하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과도한 대출은 지양해야 되지만, 조심해야 되지만, 때로는 이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대출이라면 아예 안 된다라고 이제 선을 긋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좀 거기서 이제 좀 생각이 넓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출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제 정부 정책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고요. 분명히
서울 수도권 상승장이 계속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언젠간 꺾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무려 6년 전, 그러니까 2014년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대출 여력을 확대해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바로 부동산 아까 말씀드렸던 경매에서 일반 매매로 돌아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아예 대출을 내가 안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 바뀌더라도 내가 못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대출이 막혀서 제가 이제 사금융이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님한테 제가 돈을 이렇게 빌려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이자. 기간, 이자 그게 이제 좀 더 친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끔 이자를 안 받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가족 간에 특히. 그러면 이게 증여 이슈가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 빌리더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 하더라도 내가 뭐 1억을 빌린다. 그러면은 누가 누구한테 빌리고 그걸 언제 상환하고 매달 이자는 얼마 준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 계약서 자체가? 계약서 자체가 있어야 돼요. 설령 이제 너무 계약서가 좀 너무 그러면 하다못해 문자나 메일이라도 보내야 돼요. 요즘에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책 뒷부분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가족 간의 그런 편법 증여, 불법 증여 많이 과세당국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하실 거면은 반드시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말한 내 혹시 돈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저처럼 제가 몇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정말 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돈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이게 포기하면 그냥 끝나버려요. 우리 되게 유명한 만화책에도 포기하는 순간 그냥 끝나버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가 지금은 자금이 없고 어디서 빌릴 수 없더라도 내 주변에 가고 싶은 아파트, 집을 계속 찍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집이 시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계속해서 오르는지, 중간에 좀 떨어지는 경우는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조금 더 좋은 곳, 나랑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비슷한 곳, 그리고 여기보다 조금 더 떨어진 곳,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네. 근데 보통은 네. 그 앞으로 많이 오를 곳을 찾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더 뭔가 더 네네. 생산적인 것 같고.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그 어떤 부를 이루고 싶은 욕망이라는 거 욕심은 없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그거를 이제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 저는 이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공부는 좀 한 상태에서 네. 자기가 정말 살고 싶은 집, 그렇죠. 사고 싶은 집을 일단 확정을 해놔야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집 사야지가 아니라 동네 조집을 사야지 이런 그렇죠. 이런 생각. 네네. 그래서 이제 갭이 있으니까 그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줄일 거냐. 근데 그러면 이제 탐구 방법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네. 그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 할까요? 그 막 집을 여러 채 사고 갭 투자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럼요. 정말 자기 자가 그럼요. 거주용을 위한 자가주택을 마련하는 것도 뭐 투자이자 또 필수 어떤 네. 행위니까 네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상당히 가격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지금 더 오를 것을 생각하고 지금 무리해서라도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기다리면서 좀 가격이 좀 진정되거나 하락이 되기를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시기를. 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집, 그 집이 위치가 어디인지,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 수준이 뭐냐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좀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어려운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제 사실 집을 이제 2014년, 15년에 하면서 이제 제 주변 동료들한테도 한번 이렇게 권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이렇게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좀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그 중에 이제 안 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아직 전세 만기가 안 돼서 복비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소탐 대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타이밍을 놓치면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좀 초지일관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청약 점수가 비록 낮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 청약으로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청약을 하다가 이게 자기가 이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때서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이미 오른 구축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이렇게 좀 상투를 잡는 이게 안 좋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해당 지역 거주하고 있는 곳이 너무 올랐다. 저는 기준을 한 20% 정도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수도권 서울 4년 정도 보면은 20%에서 30% 정도 올랐어요. 그 부분보다 더 올랐다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어차피 회사를 다닐 때 결국에는 내가 그 회사를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거리. 그렇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경기도인데요. 강남까지 신분당선이라는 지하철을 타면 26분이면 와요. 네. 근데 거리는 굉장히 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도 중요한데 이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교통수단,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집값을 내가 바닥에서 사겠다 이 생각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 내 집 마련을 그 장만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큰 장애가 네네. 그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지금 이제 곧 떨어질 거야. 혹은 그렇죠. 뭐 지금 많이 올랐어. 혹은 뭐 지금 계속 오를 거야. 어떤 상황마다 네네. 예.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 네. 타이밍 잡는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뭐 네. 너무 힘든 영역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렵냐면 너무 단기적으로 보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제 주변에는 실거주 마련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여러 명이 계시는데 오히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사면서 길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단기적으로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6개월 후에 어떻게 될까? 그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뭐 좀 서울 강남권에 일자리가 많은 곳 아니면 경기도라도 일자리가 많고 살기 좋은 곳 이런 곳을 1년이 아니라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답은 쉬워져요. 상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내 현재 수준에서 오히려 매수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네.